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이번 주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한 가지가 또 이 시리아 사태였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좀 이게 어떻게든지 결론이 나고 넘어갔으면 했는데요. 그렇지 않았었고요. 일단 어제 오바마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뭐 큰 성과 없이 끝났고 정치적으로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연설이었다라고 제가 평가를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시리아 관련 뉴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백악관 측에서는 뭐 처분을 기다린다 뭐 이런 좀 입장으로 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동안에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오바마 대통령도 백악관도 존 케리도 러시아 쪽에 좀 뉴스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쪽은 시리아하고 진짜 다이렉트로 막 컨택을 하니까요. 사진에 보시는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러시아 관영통신, 지금 보시는 RIA 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측과 긴밀한 협조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걱정 말라면서 러시아를 이상하게 보증인격으로 좀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위협이 제거돼야지 우리가 화학무기를 포기하고 이 처리를 국제기구에 넘길 수 있다. 워싱턴이 저렇게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기분 나빠서 뭐 무서워서 이거 뭐 하겠느냐. 대신에 러시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알 아사드 대통령이 얘기했는데요.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어차피 알 아사드가 뭐 러시아 이 정권하고 뭐 상당히 절친 사이였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리아 반정부 연합, 그러니까 이제 화학무기를 쓴 쪽이 알 아사드라면 화학무기를 맞은 쪽, 이쪽에서도 화학무기 처리는 좀 러시아가 맡아줬으면 한다. 이게 이제 지난번 스노우든 사태 아시죠? 뭐 CIA 정보국 요원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비밀 폭로하면서 러시아로 망명한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러시아에서는 이런 스파이를 받아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러시아에서 받아줬죠. 이것처럼 이번 시리아 사태도 결국 미국이 좀 러시아 쪽에 좀 무릎을 꿇지 않나 좀 이런 지금 시각이 나와 있고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공습을 한다. 혹시 만약에 러시아군이 진짜 이 화학무기 처리를 위해서 시리아에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 공격을 한다. 이러면 진짜 막 그 호사가들 입에 오르내리는 뭐 3차 대전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상당히 시기를 놓친 데다 오바마는 초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화학무기를 당한 사람들조차 러시아에 지금 손을 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다음 이제 시장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미국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요즘에 실망이 너무너무 큽니다. 지난 자료도 그랬었고요. 이번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이제 수치 자체는 반갑습니다. 저도 이게 몇 년 만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앞에 20만 건대를 지금 7년 만에 보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당초 예상치였던 33만 건을 하향 돌파하면서 9월 첫째 주에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의 숫자는 29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38만 1천 건이었으니까 뭐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뭐 이상한 뭐가 들어있었다네요. 블룸버그에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자마자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앞에서 보신 대로 2006년 4월 이후 무려 7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알고 보니까 2개 주 고용지원센터의 컴퓨터 전산 교체 작업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랬다. 실업수당이 2개 주에서 빠진 것으로. 그 2개 주가 어딘지까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만약에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같이 인구가 많은 곳이라면 뭐 당연히 이렇게 실업수당이 급감할 수 있고 다음 주에 다시 튀어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최근 미국 고용지표에 대해서 실망이 크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8월 고용보고서 기억하시죠? 보시다시피 고용 증가는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선이 안 그어지는데 좀 흥분을 저도 가라앉히고요. 17만 5천 건 정도 나왔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16만 9천 건으로 고용 증가가 예상보다 적었잖아요. 그러면 실업률은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 실업률은 더 떨어졌어요. 전달보다 7.3으로. 그런데 더 여기서 저는 경악했던 거는 7월 고용보고서상 비농업 고용이 16만 2천 건이라고 그때 발표가 돼서 예상치에 들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10만 4천 건으로 하향이 됐다는 거죠. 이게 너무 저질이죠. 사실은. 어떻게 정부 통계 자료가 저렇게 40%가 오류가 납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실업률은 수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렇지 7월 실업률 7.4 나왔는데 요거까지 만약에 수정하려고 했으면 실업률만 7.5, 7.6 뭐 얼마가 나와도 이거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 달 실업률도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늘 실업수당 주간으로 나온 게 저 오류가 있었다는 걸 뭐라고 보냐면요. 9월 FOMC에서 적어도 양적완화 축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고용지표에 대한 집착은 좀 버릴 수가 있게 됐다. 물론 실업률이 떨어져서 양적완화 축소를 할 것이라는 이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할지는 몰라도 그 폭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왜냐면 이러다 다음 달에 다시
8월 고용 보고서도 고용이 팍 줄어버리고 실업률 또 올라가는 정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양적완화 축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할 것 같다. 고용지표의 이번 7.3% 실업률에 크게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요건 이렇게 좀 친시장적으로 보고 고용지표의 영향력이 감소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저도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실 이번 주 시리아 그리고 다음 주 FOMC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전 모든 이슈를 사실 추석 전에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리아를 미국이 공격한다 그러면 이것도 시장에 뭐 그렇게 좋을 건 없죠. 유가 올라가면은 뭐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이런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추석 연휴 전에 이게 해결돼야 된다는 이유가 할리데이 리스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시장이 안 열리는 동안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 전에 현금 확보하자고 대량 매도세가 나오는 게 이 할리데이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반응인데요. 이거를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추석 연휴 전에 뭐든지 나와야 되고, 만약에 FOMC에서 양적완화 축소가 진짜 나온다고 해도 저는 또 그야말로 조상의 덕으로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가 쉬고 있기 때문에 그날 갑자기 훅 떨어졌다가 V자 반등을 한다든지 이런 걸 다 우리는 완충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양적완화 축소 관련해서 이 보고서도 한번 보실까요? 미국의 정부 재정 현황 보고서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8월분입니다. 8월 당시에 미 정부 재정 적자가 보시는 대로 1,479억 달러 이렇게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정부 지출과 재정 현황은요, 월별로 예산 편성이나 재정 지출 계획 같은 게 다르잖아요. 연초에 쓰는 돈이 따로 있고 또 뭐 연말에 쓰는 돈이 다 따로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누적으로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까지가 작년이고 이제 이게 올해거든요. 확실히 같은 월로 봤을 때 이제 이 막대 그래프 노란색 재정 적자 규모가 사이즈가 좀 작아졌죠. 그때보다요. 수준이 이 정도. 여기는 이 정도까지 갔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미국이 국채 발행하는 규모도 당연히 줄일 것이 이제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다음 자료 바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는 규모가 줄어들 텐데 국채 보유를 누가 갖고 있느냐를 보시면은요. 일단 개인하고 기관이 31.7%. 그 다음 내용으로 미국 연기금이 16%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수요. 뭐 중국, 일본, 한국 정부도 미국이 국채 갖고 있는데 이게 14.6%.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큰 투자 주체가 바로 연준이라는 거예요. 이 연두색이 연준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국채 발행이 좀 줄어든다는 점에서 4대 투자 주체 중에 하나인 연준에서도 역시 양적 완화에 대한 이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황이 모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월가 의견 또 하나 보실까요? 모간 스탠리는 9월 양적 완화 축소에 있어서 좀 근거가 모순된다. 어차피 이게 좀 이상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만약에 양적 완화 축소가 실시가 되든 연기가 되든 간에 둘 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시장이 복불복으로 어느 쪽으로 갖다 힘을 실을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음 주 17, 18일 우리 추석 연휴 동안 양적 완화 축소가 실시가 됐다 이거예요.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시장에 유리할 것은 없지 않느냐. 연준의 이 양적 완화 규모가 줄어들면 유동성이 더 줄어들 거라는 예상에 따라서 그래서 국채금리도 오르고 모기지금리도 오르고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럼 만약에 지연이 될 경우에 연기가 될 경우에 이건 호재인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양적 완화 축소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 큰 리스크가 있나? 아니면 다운사이드 포텐셜이 있나? 고용지표에 대한 신뢰감이 줄어들어서인가? 이런 의심이 또 들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모순에 직면했다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 9월 FOMC라는 이 재료 자체가 가지는 불확실성이 누가 봐도 좀 크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만기일을 맞이해서 뭐 결국 파생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한판 승부를 벌였는데 결과는 뭐 외국인이 이겼죠. 기관은 어떻게든 누르려고 했는데 외국인이 자신들의 이 콜 포지션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다 결국은 외국인이 이겨서 왕창 수익을 거뒀을 텐데요. 일단 오늘 정도는 그렇습니다. 어제 만기일까지 외국인이 줄창 한국 주식을 대거 매수하면서 상방으로 어쨌든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애썼고 오늘은 미국 시장보다 조금 하락폭이 큰 관계로 외국인이 모처럼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다. 아, 만기일날 우리 배부르게 먹었다. 이제 좀 벨트 풀어놓고 쉬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끊고 등을 돌리고 순매도로 돌아선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모처럼 이제 저렇게 한번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한국 비중을 좀 줄일 수도 있는 날이 오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이었습니다.